짜잔,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리운전 초보백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전해드릴 얘기는 전동 휘력안에서예요. 일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난 다음에는 첫 번째로 저 생각을 해봤었던 게 이제 장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죠. 킥보드라든지 전동 휠이라든지 이거 장비를 타고 다니면서 일할 생각을 대다수의 사람들이 한번 해보게 될 겁니다. 이걸 하는 게 맞는지 안 하는 게 맞는지 어떤 방식이 나오는 건지 그렇기 때문에 그 전동 휠력안에서 한번 말씀드려볼 건데요. 자, 첫 번째로, 전동휠을 타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뭐, 그냥 뚜벅이가 나은가요? 이렇게 질문 주실 수 있을 텐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추천을 해드리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왜냐면은, 너무 위험해요. 너무 위험합니다. 실제로 굉장히 위험해요. 아주 위험하기 때문에, 절대로 일단 추천을 해드리진 않아요. 자, 우리가 대리를 할 때, 아마도, 대리하는 목적이 다 다르실 거예요. 물론 당연히 돈을 버는 목적이 다 같이 똑같겠지만 그 안에서도 제가 봤을 때 목적이 다르다는 거는 한 세 가지로 나눠질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투잡으로 하시는 분들, 부업이죠. 본업이 있으시면서 투잡으로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내 원래 본 수입은 있지만 추가적인 더 수입이 필요해서 부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이게 투잡 하시는 분들일 거고. 두 번째는 아예 그냥 직업으로, 아예 전업으로 하면서 단연간 계속해서 직업을 하실 분들, 아니면 해오셨던 분들이나 하실 분들, 이 부분이 있을 거고, 세 번째는 이제 저 같은 경우일 것 같은데, 대리운전을 하면서, 현재 전 전업을 하고 있죠.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동안 했다가 이제 다른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하는 경우,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 두 번째 경우 있죠. 부업으로, 투잡으로 하시는 분들이나, 아예 전업으로 이걸 직업으로 계속 하실 분들은 정말로 하는 걸 추천드리지 않아요. 왜냐면 첫 번째는 추가적인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장비를 탄다고 해서 하루에 15만 원 버는 거, 15만 원 버는 거를 뭐 내가 30만 원, 50만 원 벌면은 그럼 뭐 타야죠. 무조건 타야죠. 근데 그 정도 수입 차이가 나는 건 아니에요. 한 제가 봤을 때 15만 원 정도 벌 거를 20만 원 정도 번다고 보면 돼요. 물론 작은 차이 아니죠. 하루에 5만 원이면 엄청 큰 차이입니다. 하지만 내 안전과 혹은 내 목숨과 내 건강을 걸어놓고서 할 만큼에 대한 차이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 내가 본업이 있으면서 투잡을 하는 경우에는. 그 두 번째, 이제 아예 전업으로 하시면서 쭉 평생 직업을 하실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내가 계속해서 일을 할 건데, 이 휠을 계속해서 탄다. 그러면은 언젠간 사고가 난다고 봐요. 언젠가는. 그게 언제이냐 문제이지 언젠간 사고가 난다고 봐요. 그래서 전업을 하실 분들도 저는 장비를 안 타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첫 번째 투잡하시는 분들, 아예 전업으로만 계속 직업하실 분들은 장비를 저는 안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 하루에 5만 원도 큰 돈이고 돈 버는 게 너무 급한 경우 어쩔 수 없이 타야 되겠죠. 그런 경우.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일정 기간 동안 임팩트 있게 일을 해서 어느 정도 목표 달성을 하고 그 다음 빨리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도모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임팩트 있게 넣을 때 최고의 이제 효율성을 뽑아내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경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휠을 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만약에 휠을 탄다고 가정했을 때 그 휠을 탔을 때 이제 가성비가 어느 정도 가성비가 나오느냐 이걸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이 정도면 내가 그래 휠 안 타고 그냥 버스 타고 혹은 뭐 뚜벅이로 혹은 가끔씩 공유 킥보드 타고 다녀도 되겠다. 아니 야 그 정도 가성비면 나는 그냥 휠을 해야 되겠네. 이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아주 쉬운 예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수입으로 말씀드리면 15만 원 정도 버는 상황이 한 20만 원 정도 버는 정도. 요 정도 가성비가 좀 달라집니다. 그 정도 가성비가 달라지고 실제로 일을 하면서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좀 달라져요. 첫 번째는 이제 오더를 잡는 범위가 거리 범위죠. 거리 범위가 뚜벅이로 다닐 때는 실질적으로 1km 정도 내외예요. 왜냐면 우리가 도보로 걸을 때 1km에 거의 한 10분 정도 걸리거든요. 도보로 걸을 때. 근데 2.5km만 찍혀도 25분이면은 그건 이제 오더를 잡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죠. 맥스 거의 뭐 한 1.34km? 1.5km? 1.5km 쉽지 않아요. 1.5km도
왜냐면 가다 보면 횡단보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보통 1km 맥사인 1.2km. 요 정도 선에서 이제 보통 저희가 오다를 잡죠. 그리고 휠을 타게 되면은 한 3km 내외 정도, 한 3km 정도까지도 뭐 10분에서 20분 사이에서 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보통 3km 내외까지는 편하게 잡죠. 그래서 그 오더를 잡는 범위가 달라진다는 거는 굉장히 큰 거예요, 사실은요. 왜냐면은 2.7km에서 8만원짜리가 나와요. 8만원짜리가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제 뚜벅일 때는 아예 못 잡는 거죠. 아예 못 잡고 그 오더를 내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가용성이나 효용성은 사실상 차이는 많이 큽니다. 많이 커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달라지는 거는 당연한 얘기지, 기동성이죠. 당연한 얘기지만 기동성이 달라지는 건데, 이 기동성에 대한 접근을 요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고객님한테까지 가는 거는 당연한 얘기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도착을 했어요. 만약에 예를 들자면은 이게 범위가 되게 넓은 경우가 많아요. 어떤 경우냐면 아파트 지하 주차장만 해도 101동이라고 해서 갔는데 알고 보니까 111동이야. 그럼 아파트 단지가 꽤 큰 데는 이 모슬 끝에서 반대 모슬 끝까지 가는데도 걸어가면요 근 10분 걸리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술 취한 분들이랑 대화를 해야 되니까 101동이래. 그래서 글도 갔어요. 근데 111동이래. 그럼 반대로 걸었는데 10분 걸려. 10분 걸려서 갔는데 알고 보니까 101동이야. 지하 2층 101동이야. 그럼 다시 또 백으로 걸어갔는데 10분 걸려. 그럼 왔다 갔다 뭐 통화하고 뭐 하는데 20분 30분 소요돼 버리거든요. 이제 그래 버리면은 고객은 고객대로 자기가 잘못해놓고선 짜증내고 우리는 우리대로 막 엄청난 스트레스 받고 이런 경우가 사실 많아요. 아주 많습니다. 그런 케이스가 어디 뭐 공원 주차장, 올림픽공원 공원 주차장 이런 데 있잖아요. 어디 뭐 캠핑장 뭐 많습니다. 하여튼 그런 경우가. 그래서 내가 도착을 했는데 고객을 만나러 갔다가 여기가 아니고 저긴가 봐 해서 거기서 다시 반대로 이동할 때 걸어 다닐 때 그 기동성이 너무 떨어지니까 또 일로 갔더니 또 여기가 아니고 또 저기야. 그거 한 2번만 해도 이제 뚜벅이일 때는 그런 부분들이 애로사항이 많아지는 거죠. 근데 이제 휠로 다닐 때는 씩 갔다가 이제 쉬고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할 때 이제 효용성이 사실상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기동성이 좋아지는 거는 일단 가장 우리가 일하면서 뭐 엄청난 큰 장점이죠. 또 이제 뭐 이런 경우도 많아요. 오르막길. 서울에 이제 우리가 도봉구, 뭐 성북구, 아니면 수도권에서도 성남시, 광주시 여기는 특히나 오르막길이 엄청나요. 엄청 사악합니다. 그래서 홀을 잡았는데 그런 오르막길인데 걸어서 올라간다. 한 2번 올라가면 막 맥이 진이 다 빠지거든요. 근데 휠이 있으면 그냥 뭐 휠 타고 올라가면 되니까. 그런 이제 기동성에 대한 장점이 하여튼 엄청나게 큽니다. 사실상 엄청. 자, 그 기동성 부분이 엄청나게 크고요. 근데 그래도 어차피 하루 저도 되게 다 해봤거든요. 걸어 다녀보고 뭐 장비 타고 해봤는데 그래도 수입 차이가 뭐 2배, 3배 이렇게 나가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정말로 한 15만원 먹고 20만원 정도, 딱 5만원 정도 차이 납니다. 물론 이제 작은 금액이 아니고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려요. 하지만 내 안전과 건강과 목숨을 따지면 큰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5만원 차이로 가정해볼게요. 5만원 차이. 한 달에 20일 동안 100만원 차이 나잖아요. 1년에 1200만원 더 버냐 못 버느냐 엄청 큰 차이죠. 근데 그게 내 목숨하고 바꿀 수 있는 금액 절대 아니잖아. 내 어떤 안전하고 바꿀 수 있는 문제는 절대로 아니잖아요. 하기 때문에 차라리 저는 어떤 정말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안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 보셔도 아실 거예요. 오래되신 분들도 많고 유튜브들 많이 계시는데 장비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완전 전업으로 계속 하시는 분들, 안 하시는 분들 많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왜 생각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 걸어 다니면은 그 뚜벅이로 다닐 때 플랜과 이 휠 장비를 하고 다닐 때 플랜도 좀 달라져요. 그래서 뚜벅이라고 해서 어떤 답이 없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약간 콜지 위주로 다니면 되는 거고요. 또 계속 다니다 보면 버스 노선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 다 이제 자기 코스에 어떤 맞게끔 세팅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된다고 봐요. 분명히 그 값들이 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장비를 이제 전동 휠이 나을까 아니면 전동 킥보드가 나을까, 이것도 조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전동 휠을 무조건 추천드려요. 전동 킥보드보다는. 이제 그 이유는 이것도 첫 번째로 안전의 문제예요. 안전의 문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전동 휠보다는 전동 킥보드가 좀 더 안전해 보이지 않나요? 저도 이거를 직접 제가 타보기 전에는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전동 킥보드보다는 전동 휠이 더 위험할 것 같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운행을 해보고 나니까는 전동 킥보드보다 전동 휠이 훨씬 더 안전합니다. 훨씬 더 안전해요. 그 이유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일단은 첫 번째 가장 큰 거는 바퀴의 크기 차이예요. 전동 킥보드는 보통 10인치 내외거든요. 작은 건 8인치 되고 8인치, 9인치, 10인치, 커야 뭐 한 11, 2인치 나와요. 근데 전동 휠은 제가 타고 있는 거는 16X, 16S도 마찬가지고요. 보통 16인치가 나온단 말이에요. 16인치는 뭐냐면은 아반떼 타이어가 보통 16인치 나오거든요. 아반떼 타이어 크기. 그러니까 타이어 크기가 꽤 큰 거죠. 꽤 크단 말이에요. 전동 휠은 바퀴가 꽤 작죠. 여러분들 이건 이제 눈으로 봐도 당연히 그냥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 타이어 크기 차이에서 오는 안전상의 문제가 뭐냐면은, 가장 큰 예를 들어볼게요. 보도블록이 있잖아요. 보도블록이 있으면 보도블록에서 보도블록이 하나 빠져있다고 가정해볼게요. 보도블록 높이가 한 이 정도 되죠. 한 10cm에서 한 20cm 될 것 같아요. 10cm, 한 15cm 될 것 같다. 15cm, 20cm. 이 정도 되어져 있다고 할 때, 그 보도블록이 하나가 빠져 있잖아요. 그거를 전동 킥보드가 지나갈 때는, 이 바퀴 이만한 크기로 지나갈 때는 거기에 쾅 박혀버려요. 지나가지도 못해. 그냥 까꾸러져야 돼. 넘어져야 돼. 한 20km, 15km에서 20km 내외로 달렸을 때 분명히 까꾸러집니다. 근데 전동 킥보드는, 전동 휠은 뭐예요? 전동 휠은 이게 16인치잖아요. 16인치 보도블록 하나 빠져 있으면 그거 그냥 약간 통 하고 넘어가져요. 통 하고 그냥 쑥 지나가질 수가 있어.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바퀴 인치에서 오는 그 차이가 엄청나게 커요. 엄청나게 커요. 예를 들어서 그 주행감으로 봐도, 우리가 보도블록을 지나갈까, 자전거 전용도로 갈 때는 아스팔트처럼 고무로 되어 있는 아스팔트처럼 되어져 있잖아요. 그건 이제 안정감이 둘 다 좋겠죠. 근데 보도블록 지나가면은 전동 킥보드는 약간 덜덜덜덜덜덜 하는 느낌이다. 덜덜덜덜 이렇게 하는 느낌이, 손 잡고 있어도. 왜? 바퀴가 작으니까요. 근데 전동 휠은 외발이지만 16인치이기 때문에 보도블록 지나갈 때도 그렇게 그런 느낌이 많이 나지 않습니다. 아주 큰 차이가 나요, 이게. 두 번째는, 또 한 가지는, 이건 사람 심리적인 문제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전동 킥보드는 제가 타보면은 두 발을 다 올려놓고 타잖아요. 두 발을 다 올려놓고 제가 두 손을 딱 잡고 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안정감이 많이 드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속도감을 굉장히 더 빨리 내요. 더 빠르게 내. 그리고 반대로 전동 휠은 제가 외발로 두 발을 서 있잖아요. 속도감을 심리적으로 더 빠르게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당하는 정도까지 내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전동 휠 같은 경우는. 근데 전동 킥보드는 훨씬 더 속도감을 빠르게 내게 돼 있어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어떤 특수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커버가 훨씬 더 전동 킥보드가 덜 됩니다. 덜 되고, 또 그거에 반해서 바퀴는 더 작으니까, 그러니까 안정감은 실제로 더 떨어지는 상황인데 심리적인 안정감이 좋으니까 더 빨리 달리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전동 휠은 안정감은 더 좋게 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안 되기 때문에 속도를 더 빠르게 안 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전동 휠이 훨씬 더 안전하게 타지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타봤을 때 전동 휠 타면서 2번 넘어졌어요. 그리고 현재 전동 휠은 아직까지는 한 번도 안 넘어졌어요. 전동 휠은 제 혼자 이제 약간 이렇게 넘어뜨리는 경우는 있어요. 넘어뜨리는 경우는 조금 속도가 줄어들었을 때, 갑자기 제가 정차 제대로 안 됐을 때 하고 나만 쏙 떨어지고, 얘는 그냥 기계는 이렇게 나자빠지는, 이런 건 이제 제가 넘어진 건 아니니까. 근데 전동 킥보드는 가다가 탁 넘어집니다. 2번 정도 넘어졌어요. 물론 이게 제가 전동 킥보드를 타면서 2번 넘어져서 전동을 더 안전하게 타는 영향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있고, 또 전동 킥보드 탈 때는 그때는 더 대리 업무를 보는 게 더 처음이고 초보다 보니까 더 정신없고 이래서 넘어졌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그래도 전동이 훨씬 더 안전하다는 생각은 분명합니다.
자, 말씀드리는 김에 넘어지는 사례를 또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넘어지는 사례는 딱 세 가지예요. 제가 이제 2번 넘어져 봤으니까요. 첫 번째는 이게 이제 이렇게 길이 이렇게 쭉 있으면 횡단보도가 이렇게 있잖아요. 횡단보도가 있고, 횡단보도에 그 인도가 있잖아요. 인도 그 턱이 당연히 이만큼 있는 거 말고 이제 횡단보도 거의 다 이제 인도가 도로랑 인도를 이렇게 붙여놨어요. 턱이 거의 없죠. 턱이 거의 없는데 살짝 있어. 살짝. 어떤 데는 되게 낮게 있고 어떤 데 살짝 높게 있고 살짝 있어요. 한 5cm, 10cm 이 정도 살짝 있죠. 한 10cm 정도. 그럴 때 이 턱을 넘어갈 때 이 턱을 넘어갈 때요. 이게 중요해. 이게 킥보드로 가정해볼게요. 이게 킥보드야. 그러면은 사실상 바퀴가 왜 킥보드 했을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직각으로 넘어가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직각으로. 직각으로 넘어가면 넘어질 일이 거의 없어요. 아예 없어. 아예 없는데 우리가 공도를 이렇게 쭉 가다가 횡단보도 들어설 때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간다. 완전 직각 가는 건 사실상 조금 불가하거든요. 그래서 약하게 사선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사선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사선으로. 근데 이 사선도 최대한 직각에 가깝게 사선을 만드는 게 가장 안전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어쩔 때는 뭐 내 부주의로 혹은 어떤 상황 때문에 사람이 있어서 약간 더 비스듬히 사선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앞바퀴는 올라탔는데 뒷바퀴에서 이렇게 미끄러지면서 타이어가 여기로 못 올라가서 미끄러지면서 딱 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굉장히 많은 사례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넘어졌어요. 그게 넘어지면서 그때는 한 2-3바퀴를 잘 굴렀어요. 잘 굴러서 그때 무릎 까지고 여기 뭐 팔꿈치 요런데 쭉 까지기만 했어. 그래서 겁나 아팠습니다. 겁나 아파서 한 3-4일 정도 쩔뚝거리고 다녔었던 것 같아요. 3-4일 정도 쩔뚝거리고 다녔어. 자, 그리고 2번째, 3번째 약간 비슷한 건데 2번째는 이제 싱크홀. 도로 위에 다니다 보면 싱크홀 아시죠? 이렇게 구멍 움푹 패인 데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약간 작은 구멍이면 상관이 없는데 보통은 한 이만한 구멍 정도가 꽤 많아요. 이만하고 깊이도 한 이만큼. 이런 경우를 만난다. 그러면은 킥보드 무조건 까꾸라집니다. 바퀴 10인치 바퀴로는 그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빠졌다가 나와지지가 않아. 16인치도 저속일 때는 대각선 빠져나와요. 저속일 때는. 근데 한 30km 달린다, 25, 30km 달린다. 그럼 그냥 잘못되는 거예요. 무조건 잘못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정말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가 그거예요. 정말 조심스럽게 다녀야 돼요. 정말 조심스럽게 다니셔야 되고, 그래서 속도도 항상 자전거 속도 정도만 유지해야지. 16X 같은 경우는 최고 속도 50km까지 나가거든요. 절대 그 속도를 달리거나 하면 안 됩니다. 항상 20km 내외 정도. 요 정도. 그 정도 다니면 넘어져도 그냥 많이 아픈 정도 넘어져요. 많이 아픈 정도. 근데 막 40km, 50km 달리다가 잘못 넘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진짜로 반병신되거나 혹은 뭐 옆에 차 붙여서 죽을 수도 있고 아예 그냥 잘못될 수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렇게 타면 안 됩니다. 누차 말씀드려요, 정말로. 자, 그렇고요. 그럼 이제 3번째가 제가 3번째 경우에 또 넘었었거든요. 킥보드 타다가 자전거 도로를 다니다가, 저도 그건 잘 몰랐어요. 자전거 도로 다니다 보면은 자전거 도로는 이제 약간 고무 아스팔트로 표현해볼게요.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고무 아스팔트 같은 느낌. 그런 걸 많이 해놨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이렇게 울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울어 있는 경우. 이렇게 바닥이 이렇게 평평한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올라도 약간 이런 모양? 이런 식으로 울어 있는 경우 되게 많아. 크랙이 가 있고 울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울퉁불퉁해지는 거죠. 울퉁불퉁. 그래서 킥보드로는 아까도 마찬가지처럼 제가 타보니까 전동에는 그나마 그거를 잘 넘어 당겨요. 근데 킥보드는 그게 만약 크랙이 좀 더 크거나 이게 좀 높다 그러면은 가다가 꽝 하면서 그냥 그것도 꼬꾸라집니다. 저도 그거 부분을 거의 인도 자전거 길 같은 데였거든요. 근데 그 크랙이 이게 2개가 연속으로 있었어요. 연속으로 이렇게 하나 있고 바로 옆에 연속으로 이런 식으로 모양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앞바퀴가 한번 쿵 하고 떨어지는데 이게 하나만 있었으면 안 자빠졌을 것 같은데 쿵 하고 그 다음번에 또 바로 만나니까 여기서 하면서 까꾸러졌어요. 까꾸러지는데 2번째 넘어질 때는 와 진짜로 첫 번째 넘어질 때는 옆에 횡단보도도 그 공간이 꽤 넓어서 2-3바퀴 제가 이렇게 몸을 굴렀단 말이에요. 굴르니까 이제 그나마 그냥 살들이 까지고 말았는데
두 번째 넘어질 때는 옆에 그냥 도로였어요. 도로. 예. 여기가 인도 자전거 도로가 있고 바로 옆에는 그냥 공도 차 다니는 도로. 그래서 넘어지는데 이게 사람이 참 신기한 것 같아. 그걸 제가 막 뭐 계산하고 막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 굴렀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공도로 넘어가면 그냥 그럼 진짜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예. 근데 순간적으로 이 오른쪽 팔꿈치로 그냥 그 바닥에 그냥 꽝 찍어버렸어요. 이렇게 꽝 찍고 오른손 바닥으로 땅을 딱 찝으면서 이제 거기서 그 자리에서 그냥 딱 이렇게 멈췄죠. 예. 근데 그렇게 넘어지니까는 속도로 한 20km 정도 달리다가 넘어지는데 제 체중과 하중을 이 여기 팔꿈치 하나로 다 받아버리잖아요. 이렇게 꽝 하고 와 그러니까 아픈 정도가 말도 못해. 그래서 결국에는 한 지금도 완벽하게 낫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뭐 완벽하게 힘을 100% 쓰지를 못해요. 한 70% 정도까지 쓰는 것 같은데 100% 쓰지 못해요. 한 두 달 정도 한 달 반? 두 달? 예, 그 정도 됐는데 한 달 정도는 오른팔을 아예 하나도 못 썼어요. 오른팔을 아예 하나도 못 썼어. 숟가락도 못 들었습니다. 그냥 오른팔 아예 못 쓰는 상태. 예, 이 팔꿈치가 아예 힘을 하나도 못 쓰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반? 한 달 반 동안 일할 때 그냥 왼손으로만 운전하고 기어 넣을 때도 그냥 이렇게 해서 왼손으로 기어 왼손으로 하고 왼손 운전하고 저 휠 전동휠도 왼손으로 그냥 트렁크에 넣었다 뺐다 하고 왼손으로만 일했어요. 그래서 야 엄청 아픕니다 진짜로. 그래서 진짜 안전하게 타야 돼요. 진짜 농담이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일하시면서 다치거나 아프지 마세요. 아 이게 사람이 일이 힘들거나 마음이 힘들거나 뭐 이렇게 잘못됐을 때 뭐 이런 거랑 좀 달라. 그런 거는 좀 극복하는 거가 좀 더 되는데 몸이 아픈 거는 이게 극복이라는 거 좀 달라요. 왜냐 되게 원초적인 감정이잖아요. 몸이 아픈 거는 그 원초적인 감정이 들어와 버리면은 극복하는 거랑 좀 다르고 되게 서러워. 되게 사람이 서러워져요. 하기 때문에 아무튼 진짜 다치지 말고 아프지 말고 안전하게 다니세요. 그러니까 저도 요즘에 이렇게 보면 댓글도 그렇고 저희들끼리 댓글 나갈 때 꼭 안전운전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 전에는 우리가 살면서 운전할 때 뭐 조심히 해라 안전하게 해라 뭐 이런 얘기 수타에 많이 하잖아요. 별 그 단어에 감각이 없었거든요. 전혀 없었는데 요즘은 그 말처럼 필요한 말이 없고 생각 드는 말이 없어요. 정말 안전하게 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 영상 찍으면서 첫 번째 말씀드린 게 뭐예요? 어지간하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지간하면 장비를 안 타는 게 낫다. 어지간하면 투자 완전 전업 직업을 하실 분들은 그냥 안 하는 게 정답이에요. 할 이유가 없어요. 하루에 돈 3, 4만 원, 4, 5만 원 더 벌자고 할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덜 버는 게 나아요. 한번 진짜 잡바링 진짜 제대로 한번 해보면 번뜩 하실 거예요. 이래서 죽을 수 있구나 이거 진짜. 휠 타고 다니시는 분 다 제가 하는 말 공감하실 거예요. 저희가 일하다 보면 이동하잖아. 막 다 새로운 지역 가고 뭐 수도권 뭐 지방 다 다니니까 어떤 데 공단 이런 데 가면은 뭐 어떤 지역이 됐건 간에 인도가 없고 그냥 공도만 있는 길을 가야 되는 경우가 숱하게 많아요. 숱하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얼마나 쫄리는 줄 아세요? 가는데 그 새벽에 차들이 별로 없긴 하죠. 별로 없는데 차 한 대 옆에서 슈잉하고 지나가봐. 섬뜩섬뜩해요 진짜. 근데 그 사람이 졸음운전을 한다든지 술을 마셨다든지 해서 저를 미처 인지를 못해서 그냥 깜빡 졸았다가 저 딱 치고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하루에 4, 5만 원 진짜 하루에 4, 5만 원 더 벌어보겠다고 했다가 그냥 끝납니다. 끝나. 그래서 정말로 위험하다는 거. 이거는 그냥 10번, 100번 말씀드려도 부족함이 없어요. 제가 되게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 안전에 대해서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유튜브 보시다 보면은 그 굉장히 많은 영상이에요. 고성능 킥보드 이렇게 나와서 그 말씀해 주시는 그 유튜버님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그 영상은 그분은 진짜 전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분한테 그 댓글도 남겼거든요. 그냥 대리 일 열심히 하실 때 너무 보기 좋았는데 그게 왜 그 제품 판매하는 쪽으로 이렇게 돌아서면서 막 그거 홍보하는 데만 너무 영상에 치우치다 보니까 왜곡된 정보만 전달하게 되고 그 영상 보면 막 50km, 60km 달려버리잖아요.
자동차 막 전용도로 같은 길 막 50km, 60km 달리고 터널 그냥 막 들어가서 막 달리고 50km, 60km 달리다가 싱크홀 한번 밟으면 거의 90% 이상 병신되거나 죽는 거예요. 거의 90% 이상. 지지난주에도 뉴스 나왔잖아요. 강남에서 킥보드 타다가 사람 죽었다고. 예. 계속 죽습니다. 킥보드 타다가. 예. 진짜로 그 고성능 킥보드 생각도 하지 마세요. 생각도. 예. 그 고성능 탈 필요 없어요. 예. 그 정도 막 뭐 10km 그런 오다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일을 왜 해? 그렇게 일을 왜 그렇게 해? 무슨 막 자기 뭐 이천 뭐 골프장 근처 가서 뭐 외진데 가서 막 8km, 10km 가서 나 살려주세요 오다 막 단가 고단가 나온 거 그런 것만 잡아서 일을 하겠다. 아 그런 생각 발상 자체는 잘못됐다고 봐요. 예. 1시간 운전했으면은 3, 4만원, 4, 5만원 벌어도 많이 버는 거잖아. 1시간 운전해서 그럼 벌면 되는 거. 1시간 운전해서 무슨 막 7, 8만원 벌려고 하고 왜 그런 마음을 먹고 무지하게 가고 그러다가 잘못되면 사람 죽고 말아야 되는데 그런 거 왜 합니까? 저는 진짜 그거는 잘못됐다고 봐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사회적 문제가 더 심해지면은 아예 다 잘못될 수 있어요. 실제로 파리 같은 경우는 킥보드 파리 시내에서 아예 금지됐습니다. 얼마 전에 나온 기사예요. 몇 달 되지도 않은 기사예요. 얼마나 그게 위험성이 높고 사람들이 많이 다치고 하면 아예 파리 시내 자체에서 킥보드 운행을 금지를 내렸어요. 거의 우리나라처럼 똑같이 공유 킥보드 다 있었거든요. 공유 킥보드 다 없앴어. 저희 나라도 제가 봤을 때 그런 사고가 계속해서 누차게 나면 전동 킥보드, 전동휠 다 안 될 수도 있어요. 진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뭐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찬찬히 조금씩이라도 안전에 타면서 하는 사람들까지 선량한 사람들까지 다 피해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네. 진짜 꿈에 생각하지 마십시오. 특히 젊으신 분들 막 그거 보면서 막 안 돼요. 죽습니다. 목숨이 2개면 몰라. 진짜 목숨이 2개면 할 수도 있어. 아니야 목숨이 2개여도 하나 더 남아있는 목숨을 그렇게 쓰고 싶진 않을 것 같아요. 다른 데 쓰고 말지. 엄청 중요한 얘기입니다 진짜로. 자 그리고 이제 좀 궁금해할 수 있는 게 이제 휠 배우는 게 어렵나요? 이제 이런 질문 할 수가 있어요. 많이들 해주셨고 제가 봤을 때 이제 제 기준을 봤을 때 평균적인 운동신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균적인 운동신경을 가지고 있는 남성이 배웠을 때 한 일주일 정도. 그리고 운동신경은 이거 뭐 크게 뭐 아주 뭐 고난이도의 뭐 이거를 스킬을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운동신경 수준도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자 이거 정확하게 제가 연습한 거랑 그 숙련된 요거를 그냥 정확하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연습을 했고요. 첫째 날 연습했었을 때 올라타는 정도 올라타는 정도 돼요. 둘째 날에 올라타서 한 3m에서 5m 정도 가는 정도. 그 셋째 날, 넷째 날 정도가 올라타서 한 10m에서 30m 정도. 세넷째 날 됐을 때 한 그 정도 갔어요. 그리고 네다섯째 날 탔을 때 뭐 한 50에서 100m, 한 100m 정도를 넷째 날, 다섯째 날 정도에 그 정도 탔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정도 했을 때 그때는 이제는 뭐 2, 300m 됐건 안 넘어지고 그냥 계속 어느 정도 타는 정도. 어느 정도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연습을 한 거는 당연히 공터가 넓은 공간. 어떤 뭐 대학교에 어떤 넓은 공간이 있다든지 아니면 아파트 단지 넓은 공간이 있다든지 이런 데서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일주일 정도 연습했을 때 자 아파트로 비유를 할게요. 아파트 이제 그 공간이 넓잖아요. 전폭이 한 10m 정도 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 정도 되는 공간을 그냥 안 넘어지고 타는 정도까지 됩니다. 그 정도. 근데 제가 일주일 정도 연습했을 때 딱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 정도 탔는데 야 이걸 내가 밖에 나가서 단지 밖을 나가서 자전거 도로라는 인도는 전폭이 한 2m 전후잖아요. 2m 전후. 그 정도를 이렇게 자유자재로 탈 수 있나? 그 정도까지는 안 됐어요. 일주일 연습했을 때. 그 정도가 안 되면은 우리가 업무 보면서 적용시키기에는 어려움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제가 그 상태에서 한 일주일 정도 더 연습한 것 같아요. 일주일 정도 더는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공도 나가서 연습해보고, 그래서 가까운 곳 먼저 한두 바퀴 돌아보고, 또 그 다음에 또 돌아보고, 그 다음번에는
한 5kg 되는 데까지 한번 갔다 와보고 이렇게를 한 일주일 정도를 충분하게 연습했습니다. 충분하게. 한 열흘째 됐을 때는 이 정도 이제 뭐 일하면서 타도 될 것 같은데 느낌이 살짝 오긴 했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왜냐면 일을 처음일 때는 일이 막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는데 내가 이것까지 미숙해버리면은 그럴 때 이제 사고 나는 위험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2주 정도를 충분하게 연습을 했습니다. 2주 정도를. 그래서 2주 정도 충분히 연습을 하고 그 다음번부터 이제 제가 일하는데 접목시켜서 일을 했어요. 그 정도 하니까는 충분하더라. 이 정도로 보시면 되세요. 하루에 연습한 시간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 요렇게 할 수 있어. 그러면은 나는 지금 마음이 빨리 급해. 빨리 해서 해야지. 하면 하루에 한번 10시간 연습하면은 그럼 하루 이틀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진 않아요. 연습이 그렇게 되지가 않아. 왜냐면은 처음 타면은 이게 안 쓰던 근육 써야 되잖아요. 막 뒷발목, 그러니까 등산을 생전 안 하다가 한번 하면은 막 엄청 땡긴단 말이야. 종아리 안 쓰던 데 쓰니까 똑같아요. 이 휠도 타보시면 막 발바닥, 뒷종아리, 하여튼 안 쓰던 데를 이렇게 써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하루에 제가 해보니까 30분 1시간 정도가 열심히 연습한 편이거든요.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거의 맥스예요. 그 이상 연습을 하고 싶어서 못하게 됩니다. 몸이 그만큼 데워지지가 않습니다. 모르겠어요. 원래 막 계속 운동선수였다 이러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사람의 경우는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습한 시간과 시간은 그 정도로. 그럼 5분 10분 연습해서는 안 되고요. 최소 30. 자, 그 정도 연습해서 하니까 이제 충분히 업무하는데 적용이 되고요. 당연히 이제 처음에는 2주를 연습해도 조금 미숙해요. 조금 미숙함이, 제가 봤을 때 지금 돌이켜보니까 조금 미숙함이 있었거나 좀 느껴집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니까 확실한 거는 훨씬 더 편하게 타줘요. 훨씬 더 편하게. 그 지금 정도면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한 달, 한 2달 가까이 지났겠죠. 지금 정도면 이제 잘 탄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더 잘 타고 못 타고의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약간 자전거랑 비슷합니다. 자전거 배우는 속도, 자전거 실력 느는 정도, 그 자전거 어느 정도 올라가면 그 이상 잘 타고 못 타고 사실상 없잖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그 정도 그냥 수준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이해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까지 하고 휠을 만약에 구입을 하게 되면은 어떤 걸 사야 되나요? 라고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거라는 거는 어떤 브랜드 사야 되는 이거를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이게 기종이 급이 있단 말이에요. 급이. 자동차처럼 급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급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편의를 위해서 16S랑 16X를 표현하겠습니다. 16S는 굳이 비유하자면 자동차로 따지면 아반떼급, 16X는 자동차로 따지면 소나타급,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장 큰 거는 이제 큰 차이는 배터리 용량과 힘의 차이겠죠. 내가 최고 속도로 달릴 수 있는 힘의 차이. 이 두 가지가 이제 가장 큰 차이겠죠. 그거에 따라서 이제 기체의 어떤 무게가 좀 달라질 거고 바퀴의 어떤 사이즈나 폭이 이런 게 좀 달라질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 재원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16S는 한 실제로 달릴 수 있는 키로수 한 4, 50km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6X는 한 80에서 한 100km 정도, 이 정도 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탈 수 있고, 그리고 최고 속도는 16S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아마 30km 내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충분하게 좀 답답하다라는 얘기를 한대요. 최고 속도 이상 가면은 이제 이게 발판이 살짝 들리면서 그 속도를 좀 못 나가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답답해하면 안 돼요. 그 정도 속도만 달리기 가장 좋습니다. 가장 좋아. 그 정도 속도만 달려야 돼. 16X는 50km까지 달릴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저는 50km까지 달려본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항상 2, 30km 정도 이렇게만 다닙니다. 저도. 그러니까 속도도 16S 정도만 돼도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게는 16S가 한 17kg, 16X는 한 23kg, 24kg,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크기도 조금 차이가 있어요. 16S는 딱 봐도 그냥 적당한 크기고 16X는 딱 보면 이렇게 듬직하니 꽤 커 보여요. 이런 거에 차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우선은 내가 투잡으로 할 거다 하시면은 그냥 16S도 충분합니다. 무조건 충분해요. 16X까지 갈 필요 절대로 없어요.
대신에 반대로 내가 전업으로 할 거다. 하루에 12시간 이상 일도 할 거고, 뭐 때로는 가서 어디 뭐 1박 2일 뭐 사우나 자고 1박 2일 될 수도 있다. 이러면 무조건 16X로 와야 돼요. 16S로는 절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딱 나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그냥 투잡으로 하루에 뭐 5-6시간 이렇게만 일을 할 거다. 그러면은 16S도 충분하다. 예. 그리고 그게 아니라 전업으로 할 거다. 그러면은 무조건 16X로 가시면 맞습니다. 자, 그리고 가격은 16S는 새 제품 기준에 쓸 때 한 130만원, 140만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중고로 구입하시게 되시면은 한 40에서 80만원 정도 사이 정도? 예. 그리고 16X 같은 경우는 새 제품이 한 240만원 정도 합니다. 예. 그래서 중고로 구입하게 되시면은 뭐 한 80만원에서 한 150만원 정도 사이 정도? 예, 요 정도. 저는 일단, 새 제품은 우리가 일하려고 사는 거잖아요. 예. 굳이 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굳이 살 필요가 있을까? 예. 무조건 그냥 중고로 사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물론 굉장히 차랑 비슷해요. 연식이라든지 총탄 키로수라든지 이거에 이제 대비해서 가격이 책정이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 가능한 한 싼 거 사는 게 전 좋다고 봅니다. 예. 사용감 좀 있으면 뭐 어때요? 어차피 일하면서 계속 넘어지게 돼 있어요. 예. 넘어지고 상처 나고 합니다. 예. 어차피 그냥 그 키로수도 대리를 하면 키로수 많이 탈 수밖에 없어요. 예, 나중에 키로수도 엄청나게 많이 타져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싼 거 사서 닳고 닳을 때까지 그냥 쓰는 게 정답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바퀴 크기 차이는 둘 다 16이가 둘 다 16인치예요. 근데 16인치인데 타이어 폭이 달라요. 16S는 한 2.1인치 정도 되고요. 2.1인치. 그리고 16X는 3인치. 거의 1인치가 크죠. 약간 광폭 타이어. 얘는 그냥 표준 타이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16X가 아무래도 광폭 타이어다 보니까는 좀 더 운행에 안정감은 있다. 안정감이 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16S가 좀 더 편하게 날렵하게 다닐 수가 있다. 커브하거나 이렇게 좀 더 날렵하게 다닐 수가 있다. 요런 차이가 조금은 있어요. 조금은 있고 이게 16X는 3인 바퀴가 이제 광폭이다 보니까 노면을 좀 더 탑니다. 노면을 좀 더 타요. 이렇게 노면 탄다는 거는 와불이 생긴다는 거죠. 예, 이런 게 있는데 제가 타봤을 때는 뭐 큰 문제가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예. 그리고 뭐 운행하고 하는데 뭐 충분합니다. 예,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무게는 16X가 23kg, 24kg 나가잖아요. 제가 이제 다쳐가지고 왼손만 썼었으니까요. 예, 왼손만 쓰는데 한 손으로 이제 트렁크에 집어넣고 왼손으로만 들어서 집어넣고 들어서 빼고 꽤 무거워요. 꽤 무거운데 요즘 이제 오른손을 한 70번을 쓸 수 있으니까 두 손을 살짝 받치고 하니까는 그냥 뭐 충분해요. 예, 성인 남자 했었을 때 충분합니다. 예, 뭐 그 정도도 못한다. 뭐 너무 힘들다. 뭐 허리가 나갈 것 같다. 그 정도까지 아닙니다. 예, 전혀 아니고. 뭐 하루에 그거 뭐 6, 7, 8, 그것도 못 들면 그럼 뭐 일하지 말아야죠. 그렇게 따지면은 쿠팡 배달하시는 분들 어떻게 살아요? 그런 분들은 뭐 하루 종일 그냥 막 들었다 놨다 하는데 그런 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건 충분히 극복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도 않고요. 그냥 그 정도는 감내하는데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크기는 16X는 저도 몰랐잖아요. 왜냐면 낮에 다니면서는 필터 다니는 사람 많이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볼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더니 한번 딱 실물 딱 봤는데 딱 처음 봤을 때 약간 놀래요. 왜냐면 생각보다 꽤 커. 와, 이렇게 크다고? 오, 와, 이렇게 큰 거였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꽤 큽니다. 꽤 듬직하고. 그리고 두께감도 꽤 있어요. 두께감이 한 이만큼 돼요. 나중에 한번 카메라 정확하게 보여봐 드릴게요. 그래서 물론 앞자리 뒷자리 다 실립니다. 앞자리 그 바닥이나 뒷자리 바닥에 다 실려요.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은 아반떼급이라고 생각했었을 때 뒷자리에 넣으려면은 앞자리를 그러니까 물론 딱 들어가진 느낌인데 살짝 앞자리를 앞으로 민 다음에 넣어야 돼. 왜냐면요 이 발판이 이렇게 있다면 발판이 접고 하잖아요. 발판이 또 튀어나와 있을 거 아니야. 그 모서리에 넣는데 너무 꽉 맞는데 그걸 굳이 꽉 맞는 걸 딱 맞춰 넣으려면은 옆에 시트를 넣는데 딱 긁히면서 찢어먹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심하게 넣어야 되는데 그렇게 좀 안전에 넣으려면은 시트를 좀 더 움직인 다음에 넣고 이제 다시 시트를 뒤로 빼서 딱 맞추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맞아요. 이거 조금 두꺼운 본체 컴퓨터 본체 두께 정도 나와요.
얇은 컴퓨터 본체 말고요. 두꺼운 본체 두께만 해요.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것도 뭐 일하시면서 뭐 크게 문제되거나 할 정도는 전혀 없습니다. 이제 그에 반해서 16S는 훨씬 더 작아요. 봤을 때는 체감 딱 됩니다. 훨씬 더 작고 무게도 17kg면은 훨씬 가볍죠. 그 6, 7kg 차이 제가 봐서 꽤 큽니다. 훨씬 더 가볍고 더 편하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투잡을 하시는 분들은 굳이 내가 그 배터리 용량이나 속도도 그렇고 다 쓸 필요가 없는데 킹송 16X를 막 무겁고 이렇게 한 거를 갖고 다닐 필요가 없죠. 갖고 다닐 필요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냥 16S를 추천드리고, 전업하실 분들은 배터리 용량이 분명히 16S는 부족합니다. 하기 때문에 좀 크고 무겁더라도 이걸 16X로 가는 게 맞고, 그리고 16X로 갔을 때도 이게 감내가 안 될 정도면은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데 그냥 감내 안 되는 정도 아닙니다. 충분하게 타는 정도여서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다녀봤을 때 가장 많이 타는 게 16S랑 16X예요. 전동이 뭐 브랜드 여러 가지 종류 있잖아요. 무슨 왜 그런지 저도 잘 모르지만 그냥 다녀서 봤을 때 제일 많이 보이는 게 16S, 16X입니다. 가장 많이 타시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바퀴에 이제 타이어 앞 공기를 넣는 정도가 있잖아요. 이게 보면은 보통 뭐 35psi에서 40psi를 넣으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처음엔 저도 몰랐어요. 40을 넣어봤어요. 40 넣으니까 와, 기체가 되게 빨리 잘 나가요. 그리고 너무 튀어. 너무 튀어요. 장난 아니야. 그래서 운행감이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좀 뺐죠. 35로 뺐어요. 그랬더니 이것도 잘 나가고 35도 많이 튀어요. 그래서 저는 32로 넣고 다녀요. 32 PSI로 넣고 다닙니다. 이게 당연한 얘기겠지만 뭐 상식적으로 다들 아시는 내용일 텐데 혹시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니까, 타이어 공격을 빵빵하게 넣으면은 고속주행이 훨씬 더 좋습니다. 고속주행이 좋고 펑크 날 위험도 더 떨어지고, 그리고 하여튼 그게 제일 좋아지는 거죠. 타이어 압을 낮추면 고속 주행이 좀 더 약해지겠죠. 당연히 약해집니다. 약해지고 대신에 이제 쿠션감이 생기니까 어떤 노면은 좀 더 물렁물렁하게 좀 쿠션감 있게 타고 다닐 수가 있고, 그리고 펑크 위험도가 좀 더 높아지는데 제가 봤을 땐 저희가 타고 다니면서 32 psi면은 그 정도면은 충분히 펑크감에도 리스크는 없습니다. 그렇다 치면은 우리는 너무 빨리 달릴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너무 빨리 달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요 정도 그냥 적당하다. 아니면 좀 더 빼도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긴 해요. 좀 더 빼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 정도 타고 다니면 큰 문제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서스가 있는 제품들이 있잖아요. 서스가 있는 제품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서스가 필요할까? 약간 이 정도 느낌 들어요. 한 바퀴 타이어 압을 40 정도 넣으면은 야 이건 서스가 필요하다 이 느낌 확 들거든요. 근데 타이어 공격 32 정도 내려놓으면은 다니면서는 그냥 이 정도는 감내할 수 있다 이 정도예요. 차로 비유하면은 뭐 소나타 타고 다니면 됐죠. 꼭 막 벤츠 타고 막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서스는 있으면 더 좋겠지만서도, 근데 제가 봤을 때 무게가 만약에 28kg, 30kg 나간다. 그러면 없는 게 없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비용을 또 막 이만큼 더 막 비싸게 줘야 된다. 그러면 더더욱 필요가 없다. 라는 생각을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 이렇게 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타이어 압이 높아서 고속주행에 좋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들한테는. 손님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해서 우리가 물론 당연히 빨리 가는 게 좋긴 하지만 그분들이 급한 일 있을 경우가 거의 없어요. 술 먹고 나서 집에 귀가하면 되는 상황이잖아요. 급할 게 뭐가 있어요. 급할 거 거의 없어요. 우리의 안전이 훨씬 더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을 하실 때 급하게 이동하고 하시면 절대로 안, 특히나 장비를 타시는 분들은 더더욱이나. 그래서 저는 그래요. 만약에 3.5km, 4km에서 잡혔어요. 그러면 이제 카카오 맵으로 딱 찍어보면은 그 시간이 나오잖아요. 자전거 도로 시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시간이랑 저희가 움직이면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만약 18분 찍혔다. 그럼 저는 고객한테 말씀드려요. 무조건 말씀드려요. 20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그것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려요라고 캔슬 맞은 게 2달 동안 이러면 딱 한 번이죠. 딱 한 번. 예. 딱 한 번이고 나머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 다 알았다고 하시고 그냥 말씀 주세요. 예. 그리고 그냥 가면 돼요. 예. 절대로 급하게 움직여서 빨리 가려고 하지 마세요. 예. 고객님들 아무 상관없습니다. 술 먹고 이제 집에 가면 되는 건데 뭐가 급해? 예. 뭐가 급한 일이 뭐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냥 술 먹고 그냥 자기네들 그냥 집에 가고 싶은 마음만 급한 거지 현실적으로 급할 게 전혀 없습니다. 예. 우리의 안전이 훨씬 더 급한 일이고 우리의 안전이 훨씬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예, 장비 타고 이동하실 때는 항상 정속 주행, 자전거 속도 딱 좋습니다. 그냥 딱 그 정도만 다니면 돼요. 더 빠르게 이동하실 생각 절대로 하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첫 번째 안전, 두 번째 안전, 세 번째도 안전이에요. 다치면 뭐 합니까? 이래서 돈 번 거 뭐 아무 의미 없고 개고생한 거 진짜 추운 날에 벌벌 떨고 뭐하고 개고생 다 필요 없어집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릴 만큼 좀 드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처음에 일을 하면서 저도 굉장히 막 궁금했었거든요. 아, 휠을 사야 돼, 말아야 돼. 아, 살려면 뭐 배워야 되는데 어느 정도 걸릴 거고 또 얼마고 또 어떤 걸 사야 되고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궁금해요. 엄청나게 궁금해서 엄청나게 저도 많이 검색해보고 찾아보고 막 이랬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고성능 킥보드 그때 저 살짝 혹하기도 했어요. 아, 큰일 날 뻔했어요 진짜로. 혹하기도. 근데 무슨 뭐 가격도 무슨 뭐 400만 원, 뭐 600만 원 이런다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우리 일 하면서 400만 원, 600만 원 그런 거 주고 사서 한다는 것 자체가 그 또라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미친 거죠. 밤새 일해서 얼마 번다고 뭐 400만 원짜리 사서 일하고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자, 저도 혹한 적도 있고 했었는데 절대로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검색을 저도 상당히 많이 했었어요. 이렇게 딱 뭔가 내용들을 다 알차게 딱 모아서 한 번에 명쾌하게 알려주는 거는 저는 뭐 제가 제 규제에서는 잘 못 찾았어가지고 그래서 영상 찍으면서 항상 요거를 빠르게 좀 말씀드리면 좋겠다, 많이들 궁금해 하시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좀 잘 정리를 해봤습니다. 잘 참고하시고요. 하여튼 안 하시는 게 첫 번째.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면 정말 안전하게. 나머지 내용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종 선택이라든지 배우는 정도라든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시면은 좋으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참고로 겨울철에 배터리가 훨씬 더 저도 지금 처음 해보는데 훨씬 더 빨리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타보니까 확실히 빨리 떨어져요. 한 30%에서 50%까지는 아니고 한 3, 40% 정도는 더 빨리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거까지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어떤 걸 할 거냐면은 일을 하면서 제가 쓰는 도구들, 장비들,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내용을 좀 정리해가지고 뭐 안전장치를 어떻게 하는 건지 또 유용하게 쓰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좀 정리해가지고 그거를 한번 리뷰를 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그것도 이번 주에는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이제 저는 카메라 영상 끄자마자 바로 출근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벌써 5시네요. 야, 이게 영상을 제가 찍으려고 3시부터 준비를 했거든요. 왜냐면 이제 원고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할까 쭉 내용 좀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정리하는데도 시간이 좀 걸리고 또 영상 이렇게 찍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 하는데 거의 한 2시간 정도 소요가 되네요. 아무튼 거의 다 했으니까요. 빠르게 이제 마무리하고 전 또 이제 출근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따로 나눠서 보겠지만 저는 이제 나가서 또 똑같이 이제 안녕하세요 짜잔 하고 또 똑같이 이어서 영상 찍어야 되기 때문에 또 바로 이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항상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관심 있게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에 부응하게 실망시키지 않고 열심히 하는 모습, 잘하는 모습, 노력하는 모습으로 보답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안전하게 잘 나가서 일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이따 봐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